안녕하세요.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.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.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최근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죠. 이걸 보면서 야,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하는 분들도 있고 제 20년 경험상 이런 순간이야말로 부자가 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오늘 이 갑작스런 시장 충격의 본질이 대체 뭔지, 그리고 이게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다시 없을 기회인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. 먼저 시장을 뒤흔든 쇼크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을 두고 완전히 갈라선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거고요.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왜 반도체와 배터리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는지, 마지막으로 시장의 큰 그림은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겁니다.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의 발언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른바 케빈 워시 쇼크. 사실 그의 발언 자체가 시장을 무너뜨릴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게 도화선이 된 건 분명하죠. 그러니까 모두의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. 아, 이거 정말 뭔가 큰 게 터지려는 신호탄인가? 아니면 더 높이 가기 위한 아주 건강한 숨고르기일 뿐인가?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누군가는 환호하며 샀겠죠.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. 이번 쇼크는 사실 케빈 워시라는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. 이미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정말 숨도 안 쉬고 달려왔잖아요. 그동안 쌓였던 피로감과 이쯤에서 한번 팔고 싶다라는 욕구가 터져나올 작은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라는 겁니다.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에 바늘 하나가 톡 닿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.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똑같은 하락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두 세력이 나타난 거죠.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위험하다면서 그동안 올랐던 주식들을 무섭게 내다 팔았고요. 반대편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웬 떡이냐, 드디어 살 기회가 왔다 하면서 그 엄청난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.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죠. 개인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무려 110조 원.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쏠 준비를 마친 실탄, 즉 군자금이었던 겁니다.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체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물론 공포에 베팅한 쪽도 있었습니다. 흔히 곧버스라고 부르는 인버스 ETF인데요. 간단히 말해 지수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. 시장이 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몰리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기도 했죠.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도 상당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이 공포를 이겨낸 낙관론의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엔진, 바로 AI 혁명의 심장, 반도체 이야기입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을 좋게 보는 걸까요? 바로 이런 대담한 예측 때문입니다. 전 세계가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고 이 파도의 가장 꼭대기에 삼성전자가 올라서리라는 거죠. AI 칩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다른 모든 빅테크 기업을 압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. 이 예측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. 보세요. 2027년이 되면 삼성전자라는 단 하나의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2025년 대한민국 시장 전체의 이익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. 이게 바로 AI 슈퍼사이클의 위력입니다.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. AI를 학습시키는 건요, 비유하자면 천재 한 명한테 세상의 모든 책을 동시에 읽게 하는 것과 같아요. 상상도 못할 연산 능력이 필요하겠죠?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시장을 이끄는 이야기가 반도체 하나뿐이라면 좀 불안하겠죠? 다행히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.
바로 2차 전지, 배터리 산업의 아주 흥미로운 변신입니다. 낙관론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배터리고요. 그 중심에는 ESS,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습니다. AI 데이터 센터를 흔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거든요. 이 하마에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바로 이 ESS입니다. 사실 배터리 산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컸습니다. 하지만 정말 똑똑하게도 AI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찾아낸 거죠. 전기차의 보조 동력에서 이제는 AI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핵심 파트너로 완벽하게 역할을 바꾼 겁니다. 정말 멋진 피벗이죠. 이 전략이 왜 먹히냐고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AI 데이터 센터는 우리 몸의 심장처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거든요. 여기에 또 지정학적인 보너스가 붙습니다. 이런 핵심 인프라에는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믿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좋습니다. 지금까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변동성 심한 시장을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더 큰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. 시장의 바닥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는 전 세계에 풀려있는 어마어마한 돈, 즉 유동성입니다. 그리고 둘째는 우리 정부가 한국 증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죠.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. 그래서 한 전문가가 이번 하락을 두고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. 건물의 뼈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건강한 과정이라는 거죠.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렇게 펀더멘털이 튼튼한 상태에서 오는 조정은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70% 이상이었습니다.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하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. 눈앞의 공포와 변동성이 이길까요? 아니면 AI가 이끄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이 이길까요? 이 거대한 힘겨루기에서 어느 쪽에 서느냐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황 놓치지 마시고요.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.